예, 저기 방금 소개받은 정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며칠 비가 왔잖아요. 내려오는데 참 뭐 공기도 맑고, 영천은 작년에 한번 들렀다가 요번에 두 번째인데, 의외로 저는 산이 많을 줄 알았더니 알면서도 또 높은 산이 별로 없고 완만한 게 좋더라고요. 밭에는 양파를 심은 건지 마늘인 것 같아요. 아주 파랗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하여튼 기분 좋게 왔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 조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든 고수도 계시겠지만 한우 대학이면 일단은 처음 좀 초보자랄까요? 그러신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내용상.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이부터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이런 제목으로 영천 한우라고 제가 이름을 했는데, 특정 뭐 브랜드는 아니고요. 영천시에서 출하한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비육, 계량 쪽에 또 초음파도 얘기가 나오는데 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나름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우대학 이렇게 측에서 요걸 찍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옆으로 가면 그림이 더 빠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 서서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제가 너무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 현재 현황이에요. 현재 돈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거 속시도 돈 되나 마나 뭐 이 정도죠. 아까 슬쩍 들었는데 여기서 말씀하실 적에 900만 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비용 하나 받은 돈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송아지까지 내켜서 하셨는지 사다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현재 어느 경우라도 투뿔 중에서 라인 중에서도 면적 100 이상, 또 도체적 한 400, 7, 80, 500 요선 아닌다면 아마 거의 다 지금 다 까줄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돈 벌자고 소로를 하는 건데 마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돈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가격 결정 돈이 되는 건데, 현재 그 등급은 어떤 추세를 가고 있는지, 영천시 제가 특정 농가 특정 브랜드를 갖고서 얘기하기에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평원에서 연에 한 번씩 제공되는 영천시 전체 출하 성적 한우죠. 그걸 토대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한우자주공관리위원회와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미 재작년부터 예측하기를 25년도까지는 한우 산업은 침체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작년 말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25년, 즉 내년 있잖아요. 내년이 아니라 26년까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간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현황, 어떤 전망 속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돈 얘기를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뭐냐면 2009년도부터 작년도께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통계청에서 뽑는 건데, 통계청 자료 그거 뭐 믿을 거 되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믿으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100%는 아니지만 대략 한 85% 이상 신뢰할 만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력제가 물론 한 달 빨리 늦게 신고하는 그런 약간의 착오는 있지만,
어쨌든 이력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개체 관리가 되고 나중에 도축을 하게 되면 등급 판정과 동시에 또 그 자료가 들어와 시작과 끝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200농가를 무작위로 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85% 신뢰할 만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비유구 하나 키웠을 적에 그래서 작년도 거는 매년 통계청 요 자료는 5월 중순경에 나와요. 축평원에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출하 자료는 매년 3월 중순경에 나오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비유구 하나 키워서 순수익이 두당 68만 9천원 적자였습니다. 소득으로 따진다면 두당 50만원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 빼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에 대한 이자 비용 그다음 그동안 보통 비유가 2년 반 동안 키우는데 얘가 깔고 앉았던 우사와 땅에 대한 이자 비용 요걸 마저 싹 빼게 되면 순수익이 되는데 순수익으로서는 약 70만원 정도 가졌고 소득으로서 50만원 남는 걸 되어 있어요. 재작년이죠? 2022년도 기준. 속가합치 2020년도 하반기부터 후반기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더 빠졌잖아요. 현재 지금 더 빠지고 있고. 저도 이제 음성 공판장 단가가 매일 오는데 어제 수요일이죠. 어제 단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툭불 비해요 음성 거 거세함수 해가지고서 18,000 얼마 하나는 19,300원인가 이래요. 툭불. 그러니까 그 중에서 7짜리, 8짜리, 9짜리 틀리긴 하는데 어쨌든 툭불 기준이 과거 2022년도 상반기 21년도 이때는 보통 22,000원에서 25,000원 찍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3,500원 이상 까져 있는 상황이라면 3, 40이 120만원, 150만원 까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여기서 900만원 받으셨다는 분 9짜리를 받았는지 8짜리, 7짜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툭불로 보면 과거 2, 3년 전에는 얼마짜리냐면 그게 최소 1,150에서 1,200 정도 갔어야 돼요. 그러던 게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득으로 보나 순수익으로 보나 현재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한우 대학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돈 계산할 적에 소득으로 얼마 남았니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가능한 한 특히 젊으신 분들 후계 축산 이런 분들은 절대 앞으로 돈 계산할 때 소득 개념이 아니라 순수익 기준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인건비도 돈입니다. 그동안 이자 비용도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익으로 또 여사님 같은 경우도요. 앞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년 3년 하신다면은 혹시 자녀분한테 넘길 수도 있잖아요. 할 적에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 넘기셔서 순수익으로 해주세요. 순수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진짜 알뜰한 같은 내 돈이거든요. 예. 소득으로 기준하게 되면 많이 남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 다 빠지고 없어요. 이런 기분이에요. 그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어렵다는 사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생산자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2009년부터 지금 15년 동안인가요? 22년도까지 요 파란색을 보세요. 파란색이 흔한 말로 원가예요. 여기서는 사육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산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처음 들어간 비용 어느 한 해도 내려간 적이 없다. 어느 한 해도 내려간 적이 없다. 이 생산비, 원가, 이 사육비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유구 하나 키우는데 얼마냐면 1,030만 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얼마 들어갔을 거로 보냐? 제가 보면 최소한 1,100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작년도 23년도 5월달에 자료 나오면 더 심할 거예요. 수인 수익으로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 68만 9천 원이라 마이너스 100만 원 이상 빠졌을 거예요. 소득도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고 또 통계청 마련을 먼저 자조금이나 그 농촌경제연구원 마련을 더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행성회사 내려왔는데 행성분들도 고집 만만치 않은 분들이거든요. 거기 분들이요. 근데 서서히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실제 우사가 나오고 있고 금년 말에
바닥치지 않겠냐. 속이면 농가는 손 들고 빠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훨씬 다음 노리는 귀농 귀촌인들은 연말 되면 임대나 살까? 이런 생각들도 얘기도 나오죠. 어쨌든 간에 상당히 지금 불안정하고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생산자이기 때문이에요. 생산비는 계속 올라간다면 생산자가 나중에 돈 벌면서 해야 될 건 이 생산비를 잡는 방법을 안 되는 건 억지로 잡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내 여건에서 환경에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줘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현재 어렵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번식구인데요. 번식구 한 마리 키워서 지금 번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재작년에 급격히 떨어져가지고서 번식구 하나 키워서 41만 원 순수익 적자. 소득으로는 48만 7천 원 이득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작년에 아마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2023년도로 송아지까지 내려갔잖아요. 물론 작년 상반기에 내려갔다 하반기에 좀 올라왔다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이전에 내려간 게 사실이거든요. 원가 올라간 거 사실이고 사례가 올라간 인건비 올라간 거 사실이고 그럼 이것도 더 내려갔을 거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리고 싶은 건 비유구하고는 좀 틀리지만 예를 들어 생산비는 절대 내려가는 적은 없다. 내려가는 적은 없다.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비는 반드시 여건 내에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논이 있겠죠? 주로 이제 뻘건 땅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뭔 모르고 하는 얘기들. 저기다가 호미 심으면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원가 낮춘 요인이 되니까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은 등급으로 결정이 되죠. 등급은 이거 전국 평균이고요. 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번식도 마찬가지지만 비육 쪽에서 특히 비육 쪽에서 우리가 꼭 출하하게 되면 따질 것 4개는 꼭 따져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하겠지 뭐 출하하고서 이틀 3일 뒤에 조합에다 전화해가지고 돈 얼마 나왔어? 계좌 입금시켜줘 이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꼭 4개를 따져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1년, 2년 반 뭐랄까 농사져서 내보낸 거잖아요. 뭘 따지냐? 첫째, 이걸 따져주세요. 출하원령, 즉 사육기간이에요. 사육기간 고로 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 원가예요.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 도체중. 이건 이제 생산물이죠. 얼마만큼 무겁냐? 이거 두 번째 따져주시고 세 번째 고급육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고급육이라는 용어를 꺼내면서도 제 스스로가 이 용어 쓰지 말아야 되는 자꾸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제가 이런 쓰지 말아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왜? 이 고급육이라는 용어에는 1등급, 완불, 투뿔이 다 들어가요. 근데 1등급은 보분육 그냥 일반 육이에요. 1등급은. 그리고 현재 기준을 본다면 완불도 돈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6짜리 6 맞아봤자 돈 안 됩니다. 지금 투뿔도 제가 보기엔 7, 8은 돈이 거의 안 될 거예요. 물론 예외의 조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9가 돼야지만이 돈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언젠가 저도 바꿔야 되는데 고급육 그러면 최소한 완불, 투뿔만을 포함되는 퍼센테이지로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자만 붙으면 고급육이라 하니 어쨌든 간에 세 번째로 요거 한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거 시등급 이렇게 4개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한우대학을 졸업 맞고 이제 중견반이 됐다라고 할 적에는 상황은 좀 틀려지죠. 이 정도까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출하원령, 도체중, 그 다음에 고급육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블링이 얼마나 왔는지 그 다음 단계에서 용량 C등급이 아니라 두께와 등지방 두께와 면적이 얼마나 이 정도까지만 더 이상은 내가 출하한 결과물에 대해서 더 이상은 뭐 많이 더 이상 뭐 안 알으셔도 돼요. 육색, 지방색, 조직감 이런 건 안 알으셔도 돼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다 보통 평균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사고축이 아닙니다. 자, 꼭 출하 후에는 내 결과물에 대해서 현재
출하원령, 도체중, 고급용, C등급 정도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식들 같은 거 성적표 가져오라서 왜 이 과목이 이런지 따지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 두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견반 지식을 여기서 좀 더 심화로 과정으로 등지방법과 등심론을 근내지방법까지 알아두셔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리를 한번 볼게요. 사육기간은 말씀드렸듯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그만큼 비육구가 뭐 통상적으로 한 25개월 넘어서는 한 달에 먹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죠? 싸게 먹어야 15만 원. 보통 20만 원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한 달, 두 달 가기도 얼마죠? 한 마리면 20만 원, 두 마리면 두 달이면 40만 원, 세 마리면 60만 원, 10마리면 600이 되는 거예요. 100마리 6천이 되는 얘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농가분들이 조합원님들 축협에 가서 적금 볼 적에 나중에 이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자액이 보통 뭐 3점 몇 프로, 뭐 4% 이게 있잖아요, 적금. 그럼 이자가 붙은 이자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은 10%인가 15% 세금을 안 떼고 4%인가 떼요. 그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까지예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금 사료 잘못 계산했다가 생각 없이 그냥 끌고 갔다가 100마리 키우는데 석 달 연장하게 되면 그냥 사료값만 6천만 원 훌러덩 날아가 버려요. 그게 만약에 그만큼 배가 돼서 돈으로 품질로 돌아오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문제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출하원령 사육기간은 인건비와 사육비, 생산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이제 농가분들 물론 이 자료는 영천시 전체에 대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영천시에서 꼭 우리 축협 조합원만의 자료만은 아니에요. 조합원도 있고 이 지역에 또 대구 축협사님도 들어오고 또 다른 또 이제 무슨 관련 이제 생산 단체 뭣도 있고 일반 법인도 있을 거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축협 조합원님의 성적만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제가 아마 나도 이제 스스로 자극도 받을 겸 추이도 주변 추이도 좀 볼 겸 해가지고 전국, 경북, 영천을 봤어요. 요 파란색이 하늘색이 전국이고 연록색이 경북이고 빨간색이 영천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을 뺀 나머지는 사육기간이 전국이나 경북보다 한 달 이상 길더라고요. 이건 조금 요것만 봤을 때 문제가 있죠, 그죠? 이 뒤에 나오는 도체중이었다, 고급률이었다, C등급에 이게 좋으면서 그러면 좀 이유가 있구나 하는데 어쨌든 그 뒤에 볼게요. 사육기간 자체는 깁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깁니다. 한 달이면 기본적으로 사육값만 하더라도 15만 원에서 18만 원 들어가고 기타 비용에도 아마 20만 원 정도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요. 두 번째, 도체중 볼게요. 이게 전국 평균이고요. 이건 2015년도부터 추이를 봤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출하원령 같은 경우 2020년도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었어요. 쭉 내려오다가 여기다가 치고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는데 저거는 잡아줘야 됩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도체중을 보겠습니다. 전국보다 경북이 좋았고 경북보다 영천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길 바라고요. 끝에 가서 요거는 빼고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도체중 11kg가 떨어지는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물론 아마 이 이유가 이럴 수도 있겠죠. 사육기간이 약 1.3개월 대략 얼마 되나 40일 정도 팍 주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도체중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나 경북 평균보다 도체중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것만 봤을 때 고급육을 볼게요. 고급육은 뭐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8년 이때까지는 전국 그다음에 경북보다 빠지다가 2019년부터 좋아졌었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변동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요 고급육에는 툭불, 만불, 1등급이 포함됐다 했잖아요. 그쪽에 잘라봤어요. 툭불. 작년에 보시게 되면 전국 39%, 그 다음에 경북 40%, 36%.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툭불에서 그냥 전국이나 그 다음에 어디죠?
경북보다 4 내지 5포인트가 빠졌어요. 3 내지 4포인트. 왜 그러죠? 고민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여기 보시게 되면 왕불은 전국이나 그 다음에 경북 평균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좋았고 1등급은 더 좋았네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안 되는 고급육 중에 돈이 안 되는 1등급과 왕불에서는 전국이나 경북 평균보다 높았 반면 진짜 작년 같은 경우 돈이 드는 툭불에서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끝심이 좀 뒷심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툭불, 왕불 여기 중간에 있는 근내지방소가 전국, 경북 평균보다 0.1포인트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렇습니다. C등급은 그 18.9%니까 딴 데보다 한 2, 3포인트 낮으니까 잘한 건데 저는 C등급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게 쭉 가다 쭉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낭떨어지기 전에 저건 정부에서 장난한 거예요. 저거는 잣대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버려가지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과거로 그전에는 아마 거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다만 이거는 볼 필요가 있어요. 용량 등급을 결정짓는 요인은 도체중, 등지방, 그 다음에 등심단면 세 가지를 결정을 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등심단면적으로는 용량 등급을 좋게 해요. 넓으면 넓을수록 용량 등급이 좋아져요. 그런데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는 무겁거나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이 세 개를 좀 볼게요. 도체중은 작년에 아까도 보셨다시피 갑자기 중량이 떨어졌으니까 용량등급이 큰 적은 없었을 거로 보는데 등지방 두께는 이건 항상 전국 그 다음에 어디죠? 경북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진짜 문제가 되고 싶은 건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게 뭐죠? 제가 별표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게 면적이에요. 면적은 2015, 16, 17, 18, 19, 21, 22, 23 지난 8년 동안에 전국 평균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경북 평균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고치셔야 돼요. 그것도 차이가 조금 지는 게 아니야. 조금 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2cm 제곱이죠. 물론 전국 평균 면적이 96 나왔는데 거기서 2cm가 얼마나 2cm 제곱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근데 안 그래요. 면적 평균이 2cm 낮다 높다 하는 거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쉽게 되지도 않고. 왜? 이건 뭐 여러 가지 물론 당연히 뭐 계량 요인도 있을 거고 사용 관리 사례 요인도 있을 텐데 이거 이렇게 길게 지난 8년 동안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고정화되어 있는 틀에 박힌 계량은 아닌 것 같고 사양 관리 나름대로의 그 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영천시에서 출하한 영천 지역 전체에서 출하한 비교의 성적을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육기간 특히 작년에 변동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아마 뭐라 할까요? 럼피까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작년에 출하 물량이 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밀리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유는 있었지만 어쩌는 게 좋아요. 출하 원량은 그렇다 칠게요. 출하 원량하고 도치도 같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냐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출하 원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도체중이 떨어지고 본 거니까 제가 농가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가 제가 칠게요. 그렇다가 치는데 이 고급육 부분도 뭐 특별히 뭐라고는 안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근내지방도 살짝 빠졌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좀 고민을 짚어봐야 된다. 이거 특히 이거는 짚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그 말씀드릴게요. 소 가격의 등급 요인 중에서 소 가격의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여사님, 제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얘가 나를 못 잡아. 근내식. 예? 근내. 근내지방이에요. 두 번째가 뭐지, 여사님? 등신담면이 일정이고. 예, 등신담면 제가 알면서 왜 도치정은 이거 등신담면을 안 들리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가 등신담면직이에요. 제가 또 왜 그러냐면 뭔가 분들이 이래요. 와, 도체중으로 말해. 도체중이 판매 대금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그건 야중 문제고, 도체중을 키우다 보면 잘못 등치를 키울 수가 있어요. 등치를 키우다 보면 잘못 기간이 늘어져. 그런데 요게 속값이 등급 상관을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유리해. 올라갈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이렇게 속값이 내려오거나 평정을 찾았을 적에는 도체증이 따지고 보면 유리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도체증하고 면적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도체증과 면적은 서로 형제지간이야.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 또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 그런데 분명한 거는 도체중이 올라가면서 면적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생각은 전혀 버리고, 면적을 올리면서 도체중 끌어올리는 면적 중요시하라. 마블링 다음에 면적,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면적에는 굳이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중간 키에다가 떡대가 벌어지고 이 가슴폭, 흉심이라 그러지, 체심이 깊고 이러면 충분히 됩니다. 그걸 이제 합천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요거는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계량 측면에서도 종목 여기서 영천시에서 혹시 정액 선정을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시는지, 아니면은 영천시나 아니면 저희 직협이나 아니면 어디선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다면 요거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행성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는 저도 이제 농협 근무했었어요. 농협중앙에 저기 서산 우리 종모 시수 만드는데 한우계량 사업소 거기 15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축산연구원에 제가 13년 있다가 이제 은퇴한 지 올해 5년째예요. 올해 5년째 행성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행성 한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정액선정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봄에 한번 가래 한번 하는데 제가 그거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런 문제. 요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 면적은 이거 최소한 전국 평균 쫓아가는데 최소한 6년 걸린다. 아주 최소한 6년 걸린다 했어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도메인들이 빵이 큰 걸, 즉 면적이 큰 걸 좋아하지, 체중 크면서 면적이 많은 건 절대 싫어해요. 왜? 면적이 큰 애들이 살코기도 많이 가져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수부위에 들어간 등심량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등심남 면적을 키우는 방법을 계량적, 그렇죠. 그러니까 암석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암석을 한다는 볼지 아파요. 유전체 얘기가 또 나중에 강의 중에 누군가 있을 거예요. 유전체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것도 초음파 얘기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쉽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액 부분인데, 나중에 할 적에 이 면적 부분도 EBD 값이 좀 고려해 달라.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용 과정에서도 많이 손을 봐야 돼요. 성적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 작년에 좀 속값이 흔들리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면적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향은 이제 지금까지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상무님께서요. 12시까지 이제 강의를 마쳐주시면 됩니다. 다만 도중에 한 10분 쉬었다가 가시도 좋고, 그냥 바로 가셔서 뭐 10분 땡기셔도 좋고, 그러니까 대략 한 11시 50분에서 12시 사이에 그냥 바로 가도록 할게요. 근데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중간중간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받으면서 갈게요. 여기가 썼죠. 매직으로 그려놔야 되는데. 질문 있으신가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요?
없어요? 여기 가장 일찍 오신 분이요. 죄송합니다. 위에 옷 좀 벗겠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질문이. 예? 여사님 뭐예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전망,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게 전망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전망은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사익 도수를 많이 봐요. 그다음에 소비, 동향 이런 걸 많이 보죠. 둘 다 보더라도 사익 도수는 지금 350만 도 이제 많다라고 하죠. 많아요. 많은 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 많으면 또 많이 먹으면 되잖아. 근데 소비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소비는 경제 여건하고 환경하고 매우 연관이 심한데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국제 환경이 어쩌고 뭐 전쟁이 났네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익두수와 소비 그다음에 수입력 이런 걸 봤을 때 수급 조절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썩 우리한테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걸 넘어갈게요. 뒤에 가서 이제 그 개선 방안 쪽을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거 중에 제가 매번 난독하고 앞으로도 강조하겠습니다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생산비 즉 원가 사익을 반드시 내가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농가분들께 죄송한 얘기인데 서산에 있을 적에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이게요. 서산에서 2017년 이전인데 딱 그때 이제 당진 쪽에 하보철강 뭐 이래가지고 돈이 거의 많은 부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딱 하니 에쿠스 끌고 가서 들려고 나간대요. 딱 가서 트럭을 딱 내가 삽자를 딱 내면서 논물 보고 들어가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농사 짓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되나? 저도 지금 제 앞에 시골에 행성이지만 어머니 계신데 앞에 텃밭에 저는 제가 경기도 밭을 갈아내야 트랙터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300평 밭 갈고 비닐을 씌우고 퇴비 뿌리고 고랑 내고 다 심었어요. 현재 심은 거라면 제가 이제 그 완두콩, 강낭콩, 그 다음에 호랭이콩 이런 감자는 심어놨고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잖아. 옆에 이제 옥수수 두고랑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고추 심을 거 비닐 다 씌워놨는데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에코 쓰고 뭐 요즘 뭐 비싼 거 뭐죠? 뭐 벤츠 뭐 끄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씀드리냐? 그걸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돈으로, 다 전화로 키우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투기성 비슷하게 다 전화로 야 영암이지 벼집 좋은 것 좀 포맷 좀 좋은 것 좀 갖고 올라와 시키면서 야 우리 발 좋은 것 수정 좀 알아서 와서 해줘. 그리고 나중에 돈까지 야 억지로 나가면 돈 입금 시켜줘. 이 정도. 이래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과 사람 배신해버려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생산자로서 할 것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담은 여기까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충 제 그 생산 연도는 아실 거 추정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74년부터 경기를 끌었어요. 우리 경기 그러게 되면 대동 국제 동양이잖아요. 요즘 잘 있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 진일이라고 있던 거 아시나요? 진일? 제가 그거부터 끌었었어요. 지금은 대동 아버지가 남겨주시고 가시는 아주 그냥 휘발 노이즈 시동이 터져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산자로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생산비 부분은 풀을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송아지 값이 비싸잖아요. 생산비 중에 그게 한 35에서 40% 차지하거든요. 이걸 내가 자발적으로 해결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남는 장사 할 수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생산비, 원가 주변 환경이 알겠지. 유가가 있고 국제유가 통상 거의 64달러, 5달러가 적정선이니 어쩌니 얘기인데 지금 80, 90 넘어가 쉽죠. 130까지 올라갈 거라서 보고 저쪽 쌈박질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환율 우리가 절대
우리는 절대 강자는 아니에요. 또 절대 약자는 국가 대 국가 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저 농협에 전해봤어요. 지금 엔화 살려면 얼마나요? 그때 890원 얼마 이랬대요. 달러는 그때는 1,300원인가 얼마 이랬대요. 근데 이 국제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계 강국이 아닌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남의 칼에 어느 정도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안정률. 거기다 이로 인해서 날씨 조건을 내서 곡물가. 이게 우리 원가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사료값도 올라가고, 이거에 따라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거에 따라서 경기가 진짜 소고기도 안 팔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모든 거기다가 안타까운 게 뭐 인정을 할 건 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타협은 봐야 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이거 있죠. 친환경 무화과는 지나갔고 친환경 특히 요즘 동물복지. 저는 동물복지라는 용어 제가 동물복지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동물복지하고 가축복지는 좀 구분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소돼지 닭 이거는 우리가 먹는 식재료예요. 그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나중에 식품으로 전환되니까. 근데 여기에 뭐 애완견, 애완묘 이런 식으로 같이 혼돈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과 이런 어쩔 수 없는 듯 직접적인 요인들을 위해서 우리 원가가 앞으로 계속 좀 우리한테 생산자인 우리한테 유리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보면 향후 전망을 사익두수라든가 소비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원가 환경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밝지는 않아요. 자 이렇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현재 돈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향후 전망도 썩 밝은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우 대학 이제 아마 10월이나 언제까지 가시겠죠. 아마 강좌가 10몇 번 정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시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축협에서 이런 환경을 타개하기는 하나의 묘책으로 이것들은 한우 대학 강좌도 만드셨을 거로 보는데 다시 한번 되뇌겨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서 정부를 믿는 아니야 그럼 안 돼. 정부한테 정부 믿고 안 믿고 이 문제가 아니야. 정부한테 의지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걸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쪽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 축산업을 한우산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합니다.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보게 되면 이런 게 돼 있어요. 청년 농업인 육성의 농업인 미래성장 산업화 이런 데 돈 쓰고 식량 주권 확보 쌀 쓰고 쌀 내기고요. 그다음에 농가 경영 안정망 확정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한 거 딱 하나는 있어요. 작년에 들고 올해 들고 사료 자금 지원 1조 원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만 이자를 좀 싸게 해서 장기로 융자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지금 상황에 수업 비용 하나 키워서 순수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만 원 가고 이런 상황이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간다 그러면 그거 필요 있는 건 아니거든. 그것도 또 빚이에요. 아니 빚 벗어날 때쯤 또 이제 그거 갚다 나면 또 빚을 해서 그래서 중앙정부를 갖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진하자는 건 아니라 참조를 하되 핵심적인 실적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건 없다. 그래서 나는 독감 맞고 내 학교 내가 찾아줬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현황, 환경 이런 걸 쭉 정리해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이거 재작년하고 그 이전 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이 좋고 이랬던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농가분들이 죄송합니다. 품질이 되게 갑자기 투표를 많이 만들었고 이래서 2021년도, 21년도, 20년도 재미 본 거 아니에요. 냉철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뭔가 모르게 그렇다고 생산비를 낮춰가지고 재미 본 것도 아니에요. 결정타는 어떤 원인도 누구 설명을 못해. 경락 단가가 올라가고 재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농가가 어떤 생산비 절감을 했다는 건 품질 개선 노력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누구도 지금 설명을 못하는 가격
단가 상승률도 그때 재임했던 겁니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쭉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제가 보기엔 당분간도 불안정한 소득 구조가 이어갈 것 같다. 이게 현황 정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예를 들어 뭐 3년 있다가 나는 정리할 거야 이런 분들은 뭐 틀려요. 하지만 지금 오신 그 후계 축산이라던가 아니면 저 아버님 중에서 어르신들 자식들한테 물려줄 이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을 조금 달리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첫 번째가 원가절감 생물 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비육 같은 경우는 이 출하원령 기간은 제가 다시 요번에 이제 강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 기억들 나시나요? 2010년 11년도 때 그때 출하원령 27개월령 이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때 그 원흉이 저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 제가 27개월령 출하원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아무 사회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었죠. 그때 2008년도 9년도 때 되게 농가들이 어려웠었어. 소 키울 때는 다 적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2009년도에 8년 집중적으로 원인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었어요. 이런 거. 왜? 여기 사과가 많잖아요. 사과가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지나가게 되면 아니죠. 그건 너무 일러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물은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맛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지나서 노력해달라는 얘기고요. 비용 농가에게는 출하원령 단축부터 좀 고민하시되 모든 농가가 해당되는 건 아닌데 분명히 많이 있어요. 두 번째가 번식 농가는 분만 간격 단축하는 게 기본입니다. 1년에 일산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 개선 이건 조금 두고 갈게요. 이거는 여기로 본다 그러면 면적부터 개선을 해주시고 툭불 올려주셔야 됩니다. 툭불을 7짜리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8, 9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서서히 이런 교육과정이라던가 또 후계 축산인들 같은 경우는 전국망으로 아니면 경북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거 많이 잘하잖아요. 휴대폰, 컴퓨터. 그다음에 또래 집단들이 인터넷상에서 서로 의견을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요거 이쪽에 부담이 되거나 사람이 절감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가 TMR 아니면 예를 들어 연합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OEM 방식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3주 전인가 일로에서 포항으로 해서 이제 울릉도 갔다 와서 직소가 있잖아요. 거긴 가면 아직도 이거 붙들어 매가지고서 이렇게 속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없죠. 우리 불과 생각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농가들이 많았거든요. 경북에도 많았어요. 산악 지역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지금은 다 아니잖아요. 4 곱하기 8, 5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방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군사시대로 많이 들어갔죠. 어차피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의 노력들이 번식을 하던 비육을 하던 관리를 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걸 잡으면서 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비육농가의 송아지 값하고 사리 값은 어느 해를 보더라도 항상 총 원가 중에 저 두 개가 75 내지 80% 항상 차지해요. 어느 해는 그 중에 송아지가 더 비싸고 어느 해 사리가 더 비싼데 이걸 여기서 어떤 일을 비우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원령은 조금 제 그동안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뭐냐면 재작년 김해축협회를 갔었어요. 그쪽 요청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그쪽에서 1월부터 8월 동안에 우리 조합원들이 출하한 성적을 나름 분석을 해서 한번 교육을 해주시 이래서 지금 했던 건데 우선 출하원령을 봤었어요. 봤더니 그때 김해축협 조합원들이죠. 22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한 2,000도 출하했는데 출하원령을 봤더니 30개 원령이 가장 많았더라고요. 500도.
그 다음에 29개월령은 380, 31, 350. 어쨌든 간에 이 당시도 보게 되면 여기 뭐죠? 31개월령 요 이후가 얼마냐면 40%, 44%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요 최고점, 평균점 이후로 아직도 많이 출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비용을 하면 저기 어디죠? 절로 출하하시잖아요. 고령. 맞죠? 네? 부경이요? 네. 거기 암수하는 거. 네. 거세는요? 네, 그렇게.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정부 축협이던 브랜드든 기관에 농가한테 가격 결정 통보를 줄 적에는 그 기준 가격은 음성거로 해요. 그죠? 그러면 음성에는 이제 거세 같은 건 방부제끼 낸 사람 다 그쪽으로 많이 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음성 공판장 작년 1월부터 4월 동안에 출하한 거를 38,000도인가 자료를 봤어요. 제가 두수를 얘기하고 기간을 얘기하고 장소 얘기는 이유는 혹시 이런 분들이 간혹 야 그거 믿을만해? 통계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그냥 바로 상쇄시켜 버리려는 거예요. 다 이제 인정하는 음성이면 거세로 농가는 나름 좀 키우신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갑니다. 38,000도면 찍은 게 아니죠? 봤더니 작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앞에 거는 17개월령, 20개월 이거 다 문제축일 거예요. 사고축이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최소한 여기 27개월령부터 쭉 가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디지? 36개월 이때까지는 이건 어쨌든 간에 현재 실존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출하했던 게 그 38,000중 32개월이 가장 많았어요. 5,700.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절하느냐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느냐. 물론 작년에 추석하고 올 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도축을 많지는 않았어요. 경기 침체, 럼피 등등 이래저래 해가지고서 그래서 밀린 게 있다 하더라도 32개월 참고로 작년도 전국 평균 출하원령이 앞에서 이미 지나갔는데 깊이 말씀은 안 드려도 31.1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출하는 건 32개월령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유는 있을 건데 이유 일일이 다 들어주다 그러면 그럼 소 왜 키워요? 키우지 말죠.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32까지만 봐드릴게요. 33, 34, 35, 36에 해당하신다면 이걸 왜 키우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있을 겁니다. 따져보면 이해도 될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걸 왜 키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볼게요. 조금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출하 관련 관련된 얘기는 제가 2010년, 벌써 15년째 전부터 계속 간간히 뒤져봐요. 제가 한두 마리 뒤져보는 게 아니라 전국의 20개 축협 16,000도, 그 다음에 2014년도, 15년도 5,000도, 5,000도, 그리고 작년도 38,000도 뒤져봤더니 답은 이래. 이것도 볼게요. 작년도 잘 볼게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작년 1월부터 4월. 이 자료는 제가 먼저 박 과장님, 권 과장님 자료 드리고서 다시 좀 그때 자료 찾고 있었어요. 자료 수집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없었던 자료예요. 상당히 이렇게 자꾸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걸 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부터 우선 볼게요. 출하원령은 빼고요. 도체중을 봤어요. 도체중이 38,000도에 대한 도체중 평균이 출하는 가장 많이 되고 32개월을 여기에 따랐잖아요. 이쪽에. 근데 잘 보세요. 일본에는 지육 증치라는 말, 간단히 도체중 증치라는 말이 있어. 우리 일단 증치라는 말은 있죠. 우리는 근데 도체중 증치라는 말은 없어요. 그게 왜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생체중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0.6이나 0.61 안쪽은 0.57하면 그게 도체중이야. 뒤집어 얘기해서 도체중에다가 1.67 내지는 1.57 그게 생체중이야.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가격 결정은 도체중 곱하기 그 개체 등급 단가로 가격 결정이 나는 게 일반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체중 중심으로 모든 걸 계산하는 얘기예요. 비록 생체중으로 한 달에 20kg, 30kg 큰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도체중에도 그만큼 효과가 같이 이어지느냐는 문제예요. 이거 도체중으로 볼게요. 제가 뭐 여기 이렇게 박스를 쳐놨잖아요. 27개월령의 그 음성국어 460kg 도체중증. 죄송하지만 460kg 곱하기 1.67좀 한번 해줘보실래요? 아야. 아무래도 이제 후계 출산 젊으신 분들이 계산이 빨리 돼야 되니까 1.67 곱하기 460. 768점. 28개월령에 768kg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도체중이. 이미. 근데 그 뒤로 볼게요. 어쨌든 나는 그 뒤로 보면은 아니 한 달 더 키워가지고서 한 달 더 키워가지고 도체중이 얼마씩 늘어났냐면 460에서 463 3kg 늘어났어. 또 한 달 더 갔더니 460에서 470 7kg 늘어났어. 또 한 달 더 갔더니 470에서 6kg 늘어났어. 채 5kg 전후 늘어나는데 한 달에 400은 얼마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죠? 안 들어가도 15만 원, 20만 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 사료값만 여러 가지 뭐 관리비까지 하면 20만 원 들어간다면 20만 원을 들여서 도체중 한 달에 5kg 키우려고 그런 거 단가가 얼마에 드냐면 엄청 비싸야 돼요. 자, 도체중만 받아도 이미 아까 사과 예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정점이 있다고. 선이 내려오고서 뭐 1, 2주 있을 때가 가장 맛있거나 그러겠죠. 사과마다 틀리겠지. 자체는 모르는데 마찬가지. 얘네도 이 무게 도체중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28개월령이 거의 정점인 것 같아요. 그 뒤로 3kg, 그 뒤로 7kg, 그 뒤로 6kg, 그 뒤로 4kg, 1kg 안 커 거의. 이 선도 이렇게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금 완만해지는 거예요. 28kg면 8, 9kg면 거의 정점에 들어간다. 근데 아까 영천시 전체 한우도 거래원령이 얼마 있었죠? 출하원령이 얼마 있었죠? 30.6이었어요. 근데 전국 평균은 얼마 있었죠? 31.1이었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3개월이 넘어요. 그럼 3개월 살 거면 얼마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마블링이 가장 중요한 가격이 있는 마블링이 근내지방도가 이 시간에 쭉쭉 올라가주면 상관없어. 여기서부터 30일 여기가 쭉쭉 올라가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음성과 그대로 지금 한번 볼게요. 올라갔느냐? 면적 조금 이따 볼게요. 자, 28개월령에 6.2 찍었어요. 전국 평균 6.2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9에 6.3, 그대로 6.4, 0.1점씩 올라가. 자, 31개월령에 가서 제가 만약에 7로 간다면 당연히 해야지. 왜? 등급이 투불로 바뀌니까. 근데 아니야. 그냥 완불 중간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체중은 한 달에 5kg 줘놓고 계속 완불에서 머물고 있어. 평균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과가 지금 딱 봤더니 다음 주 말쯤 딱 따면 될 것 같아. 지금도 살짝 서리가 오고.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좀 아직 조금 한 일주일 더 갔으면 좋겠어. 한 1, 20%. 그거 보고서 1, 20%더 가면서 7, 80%를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가분들께 조합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뭐 경제학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얼마 받고 얼마 들어가고 요 정도에 대한 최소한의 계산할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가져달라.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축산민분들은. 그것도 아까 그랬죠. 소득 기준으로 논하지 말고 순수익 기준으로 논하라. 이거예요. 그 자료를 그대로 봤어요. 면적도 한번 볼게요.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이미 28개월령에 100을 찍었어요. 평균이. 여사님 아까 우리 재정이 어쩔 수 없어. 오늘 사실만 얘기했 이따 밥 먹으러 가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되지. 얘기 들은 걸로 끝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교육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영천시 평균이 얼마나였죠? 30.6개월령에 출원했는데 제 기억에 95 얼마인가? 94.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음성이 나온 건 28개월령에 100을 찍었단 말이에요.
얼마 나왔냐면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다 계산하면 돼요. 95.4. 우리는 이 음성에 뺀 거보다도 지금 뭐 일부 농가만 이거 제가 골라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평균 6달 동안 38.3. 근데 우리는 95.4에 한 5cm 제곱이 우리는 숫자를 더 키웠으면 찍은 거야.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이거는 음성에로 뺐던 것의 평균이라 했잖아요. 이 정도는 갖추셔야 돼요. 이 정도는 갖추시면 여기서 나오는 평균 값들을 갖추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돈이 되냐 안 되냐 얘기가 해결이 싹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데도 우리는 추가원령은 전국 평균 31.1, 영천시 평균 36에 뺐다. 그러면 농가마다 그 다음에 개체마다 여러 가지 유전적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년에 늦게 뺐던 거 아니냐. 즉 이렇게 말씀드리실 거예요. 어떤 종자의 소를 비우의 경우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좀 더 관리를 했다면 항상 우리는 설이라는 거, 추석이라는 그 성수기가 있어요. 그거 목적지 한 달 전부터는 추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건 한 달 시간 차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소를 키울 때 대부분이 그 사료에서 고급용 프로그램들도 28개월 기준을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제 생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개월령에 꼭 뺀다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했다는 전제이긴 하지만 한 28개월 정도는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춰줘서 30개월령에 뺀다는 기준으로 그때부터 타이밍을 맞추지 말고 한 28개월령은 뺄 수 있다는 타이밍으로 그렇게 또 키워줘야 되지만 출하 시기도 조절하는 게 어떨까 원령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체등이라도 이렇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면적도 마찬가지 28개월령 100, 31개월령이면 100이에요. 숫자를 더 키워가지고 2cm 제가 더 늘린다고 의미 없죠. 근데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등지방 두께는 뭐 무시해버릴게요. 26개월령에 11.6mm 나왔네. 11.6mm. 등지방 두께. 근데 이것도 좀 지도원 분들 계시면은 후기 축사님들 잘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근내 지방도가 28개월에 6이 나왔네. 그럼 이 선을 점선을 봐요. 점선을 쭉 보게 되면 대략 이 선이 5예요. 5. 그러면 이때가 어디냐? 23개월령의 근내 지방도가 5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비구들 초음파 보고 제가 일찍 찍는 걸 보면은 23개월령의 3대가 보통이에요. 거기서 2대 밑으로 나오면 얘는 조금 문제 개체 아니면 관리 개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애들은 이대로 본다면 25개월령에 생후 25개월령에 건 5.6대 나온 거고요. 23, 4개월령에 보게 되면 요 빨간색으로 대략 한 5에서 5 초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생후 23, 4개월령에 마블링 5대 1등급을 찍어준다는 얘기 진짜 봤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면적을 볼게요. 면적도 우리 24, 5개월령에 얼마냐면 쭉 올라가는 요거 같아요. 88, 91 거의 90도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24개월령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때 면적이 88, 90 이때 근내 지방이 5.0대를 되도록 이 전 단계를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종자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느낌상 이 전 단계 부분에서 조금 가져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고급류 사용관리 프로그램 이거 이제 이렇게 일반화돼 있어요. 이것도
2019년도 12월 1일 이전과 이후가 틀려요. 그 이전에는 28개월령 출하가 아니라 30개월령 출하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28개월령 출하 프로그램으로 많이, 물론 지금도 30개월 프로그램도 있어요. 28개월령 출하 생체중 750 목표. 근데 아까 저 음성 분파 26개월령이 764 나온다 했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보편적인 걸 볼게요. 아마 여기서 혹시 여기 TMR이잖아요. TMR은 단행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뭐 농협사를 쓴다 그러면 이제 경북 안동에 있는 거 쓰시겠죠. 그 프로그램도 아마 이럴 거예요. 다른 일반 보편, 이게 표준화, 이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래요. 28개월령에 750km 목표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재미있는 거는 2019년도 12월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중 첫 번째는 이 성장 단계 구분이 지금은 송아지, 육성비육, 숙성비육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네 단계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단계가 하나 더 잘랐었죠. 어딘가에. 이게 첫 번째, 이게 틀린 거고, 두 번째, 이 성장 단계가 지금 축소됐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잘 별표가 나는 거 있구나. 그 이전에는 이게 이제 뭐냐라 쭉 가고 있는 숙성비육이라는 배합사료인데, 뭐냐면 생후 18개월령에서 22개월령 요때 가장 하루 10kg씩 주라 이 얘기예요. 18에서 22개월령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그 이전에는 보통 보면 18에서 22개월령에 이렇게 10kg씩 주라가 아니라 그 당시 보게 되면 22에서 25, 6 요때 많이 주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요때. 이 사료를 갖다가 집중 급여하는 시기도 앞당겨졌죠. 이게 크게 보면 세 개밖에. 요거 단계군, 요거 단계군. 그러면서 맨 밑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보면은 이건 권장 수준이에요. 근데 집집마다 그 소의 그 자질과 농가의 여러 가지 사육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고급류 사용관리 프로그램의 기본 틀이에요. 혹시 내가 이 틀이던 아니면 또 다른 어디 회사 프로그램이던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삼고 있는 프로그램들 다 갖고 계시죠? 안 계시나요? 그냥 막무가내 대충은 아니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준을 100% 그대로 가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좀 유두리 있게 가감을 하시나요? 여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번식이라고 하죠. 꼭 그래. 뭐 여쭤보시면 저는 변식이라서 번식 얘기, 저는 비육이라서 그 여담이고요. 아까 이제 여사님은 비육하셨던 것 같다. 950만 원 가까이 계신 분 어느 쪽이세요? 저는 거기 기준을 두고 이렇게 여덟이를 주고. 유두리를요. 그 탄력적으로 더 주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여쭤. 거기서 주로 더 주시는 편인가요? 덜 주시는 편인가요? 조금 덜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볼게요.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 이 프로그램에 모든 사례에서 프로그램 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맨 위에 성장 단계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원령, 체중 딱 돼, 그 다음에 살이 어떻게 자라면 언제 뭘 주고 얼마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소를 평가할 적에는 원령과 체중으로서는 소로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완벽한 건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한 60%밖에 올바른 평가가 안 돼요. 여기 한번 하면 등치가 들어가줘야 돼. 우리 흔히 BCS 살찐 정도, 신체 충실 지수. 여사님 번식하신다는 줄 이렇게 비육을 잘하세요? 비육을 돌리세요? 번식도 좀 큰 거는 좀 그죠. 암습이요? 네. 바꿔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앞서가는 농가들이 이걸 토대, 이건 기본 사양이고 여기다가 채가 몇 프로씩 다 더 줘. 저희들은 TMF로 했잖아요. 저거는 자간가요? 아니면 아니. 글쎄요. 그 덜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더
줘야 되는 게 많다. 노력은 더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섭취량에 따라서 덜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죠. 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본 사양인 거고요. 평균 사양이에요. 이거보다 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더 줘야 드릴게요. 라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재밌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넘어가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거는 다시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우수 사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겠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안동에 계신 농가분 사례예요. 이분이 일반 사육인데 번식도 하고 개량도 하고 또 거세 비육도 하는데 비육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2021년도 등급 판정 결과 20년도 때 건데요. 볼게요. 요 20년도에 요거 몇 개 쭉 하게 되니까 뭐 28마리 출하하는데 거세우였고요. 봤더니 면적이 죄송합니다. 면적이 얼마냐면 107 나왔어요. 107 나왔고 도체중이 483. 그다음에 근내 지방도가 요거다 73가 어느 거지 6인가 이게 나왔어 6기가 나왔을 거예요 6기. 그리고 출하 원령이 29.2개월령 단가 22,800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20년도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은 셌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29.2개월령에 면적이 107 나왔고 도체중이 480. 요 당시 2020년도면 아마 우리 전국 평균 면적이 95나 94.8 이랬을 거예요. 그거보다 무려 12cm 넘고 근내 지방도 같은 경우는 6이 나왔을 거예요. 6이었으니까 얼마냐면 대략 그 당시 5.78에서 0.5 이상 높은 거예요. 원령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느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빼놓았던 14마리를 뺐는데 면적 100일, 도체중 479, 근내 지방도 6일, 출하원령 28.9. 그러니까 29개월령이 빼더라도 충분히 100 이상의 면적과 6 이상의 근내 지방을 빼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참고해야 돼. 그럼 그분은 비용을 어떻게 키웠나 한번 볼게요. 요걸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베이스,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했어요. 기준으로 하시고 제가 그분을 도와준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도와줬냐면 초음파 얘기 잠깐 할게요. 그 농장에 들어가서 주로 요 15, 18, 20, 21, 요 25, 요 사이에 있는 애, 20,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제가 초음파 찍어줬어요. 초음파. 거세요. 우리가 보통 초음파 찍는 사람 27, 8, 9, 30 뭐 이때 거 주로 많이 찍어요. 출하하긴 서너 달잖아요. 근데 그건 전 대놓고 얘기, 그 찍지 말라고 의미 없다고.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육은 상호 15에서 25개월 사이에다 그냥 무작위로 농가 들어가서 봄에 한번 가을 한번 들어가서 무작위로 한 3, 40도 찍어봐라. 그럼 뭘 말씀드리냐면 요 그래프가 있잖아. 이게 뭐냐면 요거는 면적이고요. 요거는 마블링이고 요것도 마블링이에요. 요것도. 근데 한 군데 더 찍었죠. 우리는 등급 판정하는 부위에 마블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등급판 6, 7번 어깨, 등심 마블링도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마블링 두 군데, 면적 한 군데, 두께 한 군데. 이걸 보고서 이 농장의 집단 개체들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어느 단계에 뭐를 보강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분이 그런 식으로 저를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썼던 프로그램은 바로 이거예요. 요 기본 사양이 아까 보셨던 그분이 쓰는 배합사료 그 기본 프로그램 200 이분은 체중도 높였어. 18개월에 850kg 자기. 그래서 여기 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서 해낸 데는 기본적으로 하되 여기에 데드믹스 그다음에 알팔파, 티모시 이런 부분들 자기 나름대로 요 때는 0.4kg, 요 때는 요거는 2.5kg, 요 때는 1.5 이렇게 가감을 해줘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 의도했던 거는 요 패턴을 두고 우리 집 거새우들의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과하고 그런 걸 나름대로 우리가 겉을 봐가지고 살찐 거 정도가 잘 먹고 남기고 이거밖에 못 보거든요.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분도 더 급여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믹스, 알파바교, 티모시 5천 이러한 단백사료와 대부분 단백살이 중심이죠. 전 기간에 걸쳐서 5, 6개월 전부터 끝까지 갔어요. 그 판단을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초음파를 보고서 결정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이거는 일반적인 거 넘어갈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드리면 요 프로그램에서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건 송아지가 벌써 6개월령인데 한 200kg 나가. 6개월령인데 200kg 나가. 그러니까 이거 갖다 먹여야지. 우리 건 20개월령인데 아직 체중이 4%밖에 안 나가니까 이거 먹여야지. 그래서 안 된다. 사료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때까지는 사료의 종류는 거기서 제시해주는 원령에 맞게끔 요 원령까지는 요거 먹이고 요 원령까지는 요거 먹이고 요 원령까지는 요걸 먹이니까 맞아요. 다만 양은 아까부터 그 안동에 그런 것처럼 초음파도 보고 제가 봐도 저 프로그램 뭐 하나 빠진 게 체격을 표시 안 돼 있다 했잖아요. 사실 BCS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가감을 해주시는데 전반적으로 더 주시는 게 맞다. 그 말씀드려요. 얼마가 어떻게 줘야 될지는 만약에 TMF를 쓰신다면 여기 산수학원 그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의 뭐 관리는 어떻게 해도 다 넘어갔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만 드리고 뭐 깨끗하게 해라 뭐 이렇게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비육 전문 농가 있으시면 비육만 하시는 분 예를 들어 100두 이상을 나는 비육만 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잠깐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혹시? 사다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상상하시나요? 자 그럼 꼭 말씀을 드릴게요. 우사가 기본적으로 48짜리인가요? 50짜리인가요? 48. 이거 한 라인이 몇 개죠? 몇 칸? 13칸. 13칸이요? 어떻게 13칸이 나왔네? 양쪽에 한쪽에는 13칸씩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복식이잖아요. 그럼 13칸, 6칸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말씀. 이게 비슷한 거야. 요게 제가 전남 한평 생축장에 가서 벌써 10년도 훌쩍 지났어요. 행을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한 번에 뭐 2, 300개 뒤로 와.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이제 두세 달을 그냥 또 이 밖에 빼. 올인, 올아웃 전형적인 비육 시스템이에요. 거기 복식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5 곱하기 10칸이야. 12칸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줬냐면 여기 보고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터져 있네요. 12칸이 됐잖아요. 요거를 크게 3칸으로 나눠갔어요. 그럼 한 칸에 5 곱하기 10짜리가 5가 4칸이니까 20이고 이쪽이 10이잖아요. 이렇게 큰 우산가 한 칸이 되는 꼴이죠. 요 펜스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칸에다 얼마 눌러 그랬어? 4마리? 그러면 4, 40이면 16마리 풀어놔. 그 상태예요. 꼭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언제까지는 21개월령까지 가라 그랬어요. 10년 지났다 그랬죠? 네. 그 21개월이 지난 다음에 초음파 싹 찍어. 그 다음에 익은 놈, 돌들 놈, 싸가지 없는 놈 날라가지고서 그때 칸살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실은 여기 출하원령 한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그래프예요. 이게 그 그래프인데 저는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 출하원령이 이렇게 퍼지는 거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사님은 100두 비육을 하시는데 한 번에 다 사다가 하시고 또 출하하고 또 사다가 하시는데 정확히 6개월령짜리만 쫙 100두 하려면은 한 세월 다 가요. 우선 이거 돌릴 수가 없어. 꼴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내가 6개월짜리 산다 하게 되면 어린 거는 5개월짜리 들어오고 많은 건 7개월짜리 보통 이렇게 해요. 5, 6, 7개월 거기다 어쨌다가 위에 나오면 하나 있고 컴퓨터 빠지는 거 하나 있고 그 친구가 잘 늦게 돼가지고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서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남았게 들어오자마자 뭐 거세를 하던 백신을 때리다 일정 기간이 지고 그다음에 바로 칸살이 돼버려요. 그때 칸살이 뭘로 했냐면
등치 중심으로 따면 되게 딱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고 배우죠? 여러분님 꼭 저기 저 소개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고민하시자고요. 육성기 때 뭐라 그래요? 서로 어떻게 표현하죠? 양질의 조사를 충분히 주고 운동량을 충분히 줄여내죠. 그러면서 우리는 4%에다 가둬놨어요. 그게 무슨 배우긴 이렇게 배우고 현실은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런 부분을 보충시켜주는 방법이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도 재밌게 보면 소들이 얘가 대장이야. 이 새끼는 지금 죄송합니다. 얘는 지금 다니는 친구들을 막 다녀. 여기는 좀 처지는 애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네끼리 이렇게 또 모이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당시 20일, 현재도 제가 보기엔 18개월량, 20개월량까지 이렇게 가시라고 보내드릴게요. 똑같이 그 시점 가가지고선 초반 한번 싹 찍어서 그쯤 되면 그때 초반은 여기만 아까 저 음성 공판장에 23, 4개월량의 평균 얼마 나왔다 그랬죠? 5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가게 되면 좋은 게 이게 사실 옛날에 그 이전에 한 15년 전에 금산축협을 내가 먼저 적용을 했었어요. 그쪽에 해가지고서 제대로 재미를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청송영양도 갔다 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한평 굴에 생기장은 크니까 이걸 권해드렸었어요. 근데 불평만 있었던 건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운동량을 첫 번에 충분히 줄라내는 거 그로 인해서 골격이 활성화돼 면적이 커져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순위 결정에서 덜 받아. 당연히. 아 얘가 무슨 왼수 썼다고 저 20m까지 쫓아가서 치고받고 하겠어요? 할 수도 있겠지. 그만 물 안에 가다 놨을 때와 풀어놨을 때 좀 틀린 게 있어요. 그것도 여기 좀 겨울에 추울 수도 있죠. 줄 춥겠지만 이런 데 물통을 갖다가 다 열어놓을 필요 없어. 하나나 두 개만 딴 거 나머지 다 걸어잡고 겨울에 동포에 놓고 충분한 운동이 다만 요건 좀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양질의 조사를 얘기는 꼭 드리고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그 사진은 없나? 요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거는 좀 주세요. 티머시라 그러나 그거 싸구려 주시지 마시고 2등급 정도 되는 거. TMF를 주기 때문에 네. 육성기, 전기, 후기를 이렇게 나눠줘야 했거든요. 제가 사료 부분은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러면 이 취지가 뭐냐면 교과서 그대로 충분한 운동량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충분한 운동량이에요. 이걸 갖다가 여색하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여기는 4칸 묶어가지고 3칸이 크게 됐었는데 여사님 한 칸이 남아. 네. 그러니까 뭐 끝에 가서 한 칸을 더 섞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4, 16칸이 되겠네. 16 이렇게. 그러니까 내와식을 생각하셨다면 16만 저쪽에는 뭐 10개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잘못 얘기는 사료를 바꾸서 사료는 좋고 나쁜 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취지는 충분한 운동량과 양질 조사료로 인해서 그 교과서 그대로 그걸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노렸던 거면은 개체 이렇게 하면 개체 간의 그 성적 차이가 6, 7개월은 안 보이지 볼 수가 없잖아요. 6, 7이. 근데 이게 10개월령, 15개월, 18개월 나오면 확연히 드러나요. 그때 가서는 요거는 출석 몫으로 투플로 나가는 놈들, 요거는 연말에 나가는 놈들, 요거는 연말 야채판 나가는 놈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비육 중에서 이렇게 소소한 거라도 그냥 그동안 두리뭉실 해가지고서 원령도 뭐 28, 29, 30, 32가 묶이고 촛불짜리 1등 거 어쩌다가 또 뭐 이상한 것도 묶이고 어쩔 수 싹 빼버려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장점 꼭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번 고민을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랑 사고는 많이 안 납니까 혹시? 사고 났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어요. 혹시 이런 덩치 크니까 이렇게 뭐 운동하다가 또 잘못돼가 다칠 수 있다 이제. 아직 제가 이제 그 동안에 금산이나 가장 이제 가까이 했던 금산하고 한평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쌈박질해 가지고 또 이제 거슬을 또 있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20마리 아니다 4,
40명 한 16마리나 20마리 놓았는데 만 30마리였던 그런 몰라도 적정 수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얘네가 이제 싸움 피해간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얘는 꼴찌 그룹에도 들어가면 며칠 내로 정리가 딱 돼 보니까. 네. 어차피 손은 3살까지는 네가 형일래 내가 동생일래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성화 시켜버리니까 죽기는 하겠죠. 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번식 비육하시는 농가분들도 연중번식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규모화돼 있으면서 보통 이제 봄에 많이 빼잖아요. 2월 말부터 뭐 4월 뭐 5월 이때까지 그런 분들도 내가 규모가 된다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검사하시는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바로 그때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럼 이제 18개월. 요거는 18개월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제가 보기엔 18이나 20개월에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굳이 찍으라면 되게 하기 쉽지는 않아요. 단 찍으라면은 한 25개월령에 한 번 정도는 찍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지 그 뒤로 찍을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료 이분이에요. 안동의 그분이 보면 되게 잘 비겨요. 알파고 키우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티머신을 짬뽕해서 잘 비기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건 이제 비파 지금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비포 제가 한번 아까 이제 김해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죄송한데 지금 11시 한 3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5분 내에 이제 마저 이제 계략적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김해 갔을 적에 제가 거기서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2022년도 1984도 추상적으로 쭉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가 진짜 참 이렇게만 키우면 좋겠다라는 농가가 하나 딱 나왔어요. 여러 농가가 있었는데 이 농가 것만 제가 발전했을까 두 농가가 있었는데 성적들을 보면 다 우수해요. 이 농가는 그해 25개를 뽑았는데 평균 30개월이었더라고요. 도체적이 528이야. 528. 두께가 면적이 114, 두께가 13cm, 근데 지금 평균 8. 이 농가가 하나 있었고 성적만 볼게요. 또 한 농가는 49개를 뺐는데 30.4, 502kg, 108, 12.9, 7.5. 둘 다 농가가 성적은 뭐 평균을 훌쩍 뛰어넘잖아요. 우수하잖아요. 과연 뭐 이 농가가 더 잘했냐? 다 잘했지만 이 농가가 더 잘했냐? 제가 이 농가를 추천하다가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이 농가는 이걸 원령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26개월령에 한 마리 27에 3마리 28에 29마리 9마리 10마리 10마리 11마리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니까 주로 보니 29, 30, 31, 32개월령 거의 다 뽑았어요. 그죠? 49마리. 그리고 쫓겨는 26부터 35개 쭉 퍼져 있어. 이분은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관리되는 거야.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가다가 새벽에 내려가서 일찍 농가부터 들렸다가 교육을 갔어요. 전화드리고 더 깜짝 놀란 게 이 농가가 경력이 7년 된 농가야. 7년 된 농가. 엄마 아버지 아들내미하고 같이 하시는데 잘 보세요. 25마리를 투자를 했는데 이 성적이 나왔죠. 대단하죠. 주당 1,354만 원. 보면은 25마리 중에 한 마리 27에 뺀 게 있고 나머지 29, 30, 그 다음에 31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만약에 여섯님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돼. 깔끔하잖아요. 여기 7마리, 6마리, 11마리 이것까지 30개월령 똑같이 육지도 똑같은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해요. 이거는 하지만 요 정도까지는 그걸 분명히 이분은 앞뒤 관리해서 그런 과정을 분명히 했었을 거다. 저기 후계 축산에 저 스마트폰 보시는 분 아까 안경 쓰시는 분이요. 비육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게 비육은 소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끝이야. 나갈 때만 관심을 가져. 근데 그게 아니고 들어와서 배치부터 좀 미리 아까 그렇게 하게 되면 추가 관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전는 두수가 다 추석전 한다 설날 한달 바쁘게는 그전 2달 전은 하나도 안 나가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가 익는 게 익는 타이밍이 제가 보기 28개월 때부터 거의 많이 익고 늦어도 29개월은 다 익어. 한 달 유격이 있고 비육 키울 적에 사전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면적도 넓어질 거고 그러면서 면적이라는 것도 간단해요. 제가 저쪽에 잠깐만 가. 면적이 뭔지 아세요? 잠깐만요. 저쪽 거 하나만 그리고 넘어올게요. 카메라. 예. 면적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소를 옆에서 딱 자르게 되면 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등심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죠. 이 왼쪽과 여기서 등심 면적이 얼마고 마블링이 얼마고 요 두께가 얼마고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잘 보세요. 요게 뭐냐면 여사님 요게 뭐냐면 제가 이게 뼈다구예요. 뼈다구. 요것도 뼈다구. 요것도 뼈다구예요. 여기 뼈다가 사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안심이 붙어 있어요. 여기 안심. 이건 등심이고. 기본적으로 등심은 이 우리 말로는 극돌기라 해요. 이 위로 솟은 뼈와 갈비처럼 가루로 솟은 뼈 사이에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뼈가 요만하게 돼 있어. 요만하게. 얘가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럼 이 전에는 이거 충분히 뼈를 튼실하게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면적은 뭐 유전적으로 클 수 없는 놈이라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저렇게 하게 되면 뼈가 충실하게 그 다음에 살이 들어가요. 그거 채워지는 게 면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리 활성화가 잘 된 놈이 마블링도 더 들어가겠죠. 제때 공부만 해주면. 그래서 꼭 앞에서 이제 두 분은 비육을 크게 하신다 하니까 사다가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사오자마자 한번 조심스럽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건도 좀 보시고 여러 여건을 보셔야 돼요. 무상카는 10칸인데 소금 한 200주 사다가 다 때리려고 양보다 질보다 양 열심히 어렵고 이런 원리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출하 관리도 아주 잘 되게 돼 있고 이거 뭐 바이타민 B로 넘어갈게요.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제가 서단 하루 개량소에 없어 15년 있다가 거기 떠나온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주변에 소 키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간혹 저한테 염장기를 길러요. 친하니까. 한 친구가 여기 언제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전화해가지고 10월 14일에 전화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왼쪽 손은 얘는 505만 원, 얘는 396만 원. 송아지 값에서 건 110만 원 차이 지는 거죠. 이거 진짜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일부러 쇼를 하기 위해서 행사성을 하는 거 말고. 이 친구가 서산시장에서 이 친구가 가장 수값을 잘 받나 봐. 번식, 여사님 번식 하신다 그랬죠? 네. 번식 농가 돈 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새끼 1년에 1사. 오케이. 1년에 있어. 두 번째 해야 할 일. 송아지 이제 안 죽이고 슬슬. 그렇죠. 물론 그거 그렇고. 제가 이제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이런 송아지를 만드셔야 돼요. 비싼 송아지. 그러니까 요즘 다 송아지 사는 사람들이 까오잖아요. 근데 새끼 정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는 소가 아예 개량이 안 돼서 그런지. 정액력이 조금 더 또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넣어놔 어떤 거는 그 에미소에 맞아서 그런지 어쩐지 어떤 소는 성액이 좀 괜찮은 거 넣으라면 소가 괜찮은 게 나와 시장에 팔 때 괜찮은데 근데 뭐 수종사가 넣어주니까 제가 안 하니까 근데 뭐 정액이 없어가지고 뭐 좀 못한 거 넣으면 소가 안 커요. 제가 드리지만 정액에 절대 목숨 거세요. 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정액이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 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나옵니다. 여사님 말씀하신 번식 농가가 돈을 벌기 첫 번째가 1년에 있어. 즉 분만간격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 젊으신 분들께 말씀드려요. 분만간격 하려면은 새끼를 2배 낳아야지만이 분만간격이 딱 한 번 계산이 돼요. 그죠? 3배 나면 2번 계산돼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가 3배 나무는 암소가 새끼 3배 나무는 나이가 얼마죠? 제대로 1년에 입산했더라도 거진 58개, 60개를 다 48개월 돼야 돼요. 세 번. 제대로 났더라도 24에 하나, 36에 하나, 48에 하나 1년에 입산을 또 마지막 했다고 하면 14개월 그러면 나청하나 또 비육 들어가야 돼. 60개월 넘으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암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제대로 번식 후에 가장 중요한 건 1년의 일산인데 그렇게 해서 분만관계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우린 제대로 그거 따져보고 계산해 보기 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보편화되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젊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귀찮은데 그 번식 능력을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분만계 하지 말고 산차수 나누기 그냥 원령으로 때려버리세요. 그래서 대략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육성률이 좋고 나쁘고 지기유사율은 그 다음 문제야. 분만기듯이 그렇게 계산해도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가 1년에 일산 분만기 관리 잘하고 두 번째가 그 살아남았다라고 하고 그 송아지가 케이핀이 좋던 어미가 좋던 싹수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만 남들보다 110만 원 더 받아. 이건 아마 가물가물은 제가 보기엔 너무 빨리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졌어요. 전 사실 이맘때쯤에는 2020년쯤 되게 되면 비싼 거와 보통 거와 한 50만 원 정도는 지겠다라고 해도 이미 벌써 놀라지 않고 정액값이 특정적인 지금 100만 원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 번식농가는 두 번째는 이 비싼 송아지 자질 좋은 송아지 만들어내야 돼. 어미에 비하게 달릴 수밖에 없죠. 자 이런데 아까 음성걸 볼게요. 음성가 38,000도 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애비가 정액이 체크된 애들만 봤어요. 이거 제가 표기해서 했는데 다 볼 수는 없었어. 그래서 400도 이상 추가 성적이 있는 애들만 봤는데 KPN 100, 1100, 1203번, 1189, 122로 그리고 한 2년 전 요 사이에 다 나온 정액들인 것 같아요. 그 전에 후보였었겠지만 면적을 봤더니 잠깐만요. 면적부터 도체중을 봤어요. 도체중을 봤더니 KPN 100, 1203번이 이렇게 커. 그리고 나머지 1100이나 나머지 1189 이렇게 이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한두 마리 출한 게 아니라 400 이상 출한 새끼를 후대를 결과인데 물론 어미도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분명히 애비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죄송하지만 빨리 계산해보세요. 28개월령에 513 곱하기 1.67 513 곱하기 1.67 856. 이미 이 새끼들은 28개월령에 856을 갖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그만큼 이제 정전 중인 거 맞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466 곱하기 1.67 한 번만 돼요. 467 곱하기 1.67 779. 네, 이때 벌써 700번대 가고요. 이때 700대, 850대. 분명한 거는 이와 이 나머지 들어간 차이가 지더라. 도체중. 그다음에 면적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까 도체중처럼 크게 차이는 안 지는데 그래도 그 빨간 선 있더니 1203이 상위권에서 놀고 그다음에 1100 둘이 놀고 얘는 계속 아래에서 있네. 얘는 1189. 혹시 아시네? 저 정액 썼는데 수정사한테 가서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액 간에는 분명히 도체중이든 면적이든 차이가 있다. 또 이것도 두께는 상당히 좁죠. 이거 뭐냐면 두께는 그만큼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관리, 특히 사례급여 관리 측면의 영향, 환경 효과가 더 크다. 그 표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아까 도체중만큼 또 벌어져요. 마블링 이렇게 나와요. 28개월령에 얘는 7대가 나왔어. 나머지는 6대, 6.1, 6.5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음성으로 빼는 분들이 방구죽 끼내는 분들이 했던 거고 잘 키웠겠죠? 나름대로 또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분명한 거는 LPA 효과가 있다.
애매 효과가 있다. 물론 어음의 효과는 전혀 고려치 못한 부분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량이 중요한 거죠. 정액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 드리려면 정액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로또 맞았네 이런 얘기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정액 도둑놈까지 나와가지고서 걸렸다가 잡히고 그랬을 거예요. 예? 아니 서산에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이제 여사님 번식한 지났으니까 계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암소 계량으로 갑니다. 암소 계량이란 어떻게 설명하시고 싶어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 이때까지 그냥 소 많이 있진 않았지만 그냥 본능적으로만 이래 주는데 공감해. 죄송하지만 아까 이제 저 감사님이라 하셨잖아요. 암소 계량이란 아까 상무님하고 이렇게 인사하실 때 감사님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암소 계량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계량이죠?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이거 보시지 마시고요. 평소 생각하시던 거. 좋은 수 만들기. 뭐 강사 아니 저 박사님 본다고 저 화면도 전에 안 보이는데 저만의 뭐 계량은 뭐 수정 잘 되고 뭐 송아지 잘 크고 그리고 뭐 저희들 뭐 출하를 했을 때 뭐 성적 잘 나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좋은데 맞습니다. 고대를 맞이 함축된 게 맞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우리 계량하게 되면 자꾸 정액만 따져요. 그런데 지금 요새 슬슬 이제 유전체라는 게 나와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데 항상 EPD 값 그러죠. 그 심지어는 그랬어. EPD 값이 나쁘면은 얘 도태라 그랬어. 이게 옳은 얘기냐 아니냐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이거는 3분의 1은 맞지만 3분의 2, 3분의 3은 틀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까 여사님하고 제가 얘기했던 돈이 되는 암소는 첫 번째 1년에 일산이라는 했잖아요. 번식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그 송아지가 육질이 좋은 건데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1년에 일산 번식이에요. 번식 능력은 유전 능력하고 상관이 거의 없어요. 이건 관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번식의 능력만은 빼버리고 오로지 유전력만 EPD 값만 갖고 도태는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생이다. 극단적으로 새끼 잘 낳고 잘 키우면은 비록 육질은 떨어지도록 걔는 가져가세요. 그 육질은 좋은데 새끼를 못 낳고 관리를 못해 승립백이 들어. 그거는 빨리 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소 계량에 대한 정의부터 드리고 갈게요. 이거 넘어가고요. 암소 계량이란 이렇게 돈이 되는 암소 번식을 꾸준히 선발하던 도태하던 그러한 과정을 계량이라고 합니다. 돈이 되는 암소 번식은 뭐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번식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육질 유전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생긴 데는 요 세 개가 같이 고려돼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은 신뢰도 40%도 안 되는 EPD 값을 요게 목매가지고 도태를 해야 되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아씨 새끼는 잘 낳고 관리 잘하고 순한데 그럼 대빵이죠. 그런데 EPD 값이 낮다고 도태를 해야 돼. 그런 건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좀 봤어요. 옥천 영도 가서 또 보고 그건 아니다라는 계량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가져주세요. 그렇다면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암소 선발 도태하는 데도 적용이 돼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암소 선발 도태할 적에는 이렇게 해요. 요 세 개를 같이 봐요. 번식 능력과 육질에 대한 유전 능력을 봐주는데 EPD 값을 봐주거나 초음파로 들어가서 봐줘요. 근데 이 EPD 값은 유전 능력이고 우리가 초음파 값은 표현 능력이라 해요. 초음파 값에는 유전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관리를 잘해서 쓰실 거래. 두 개 효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암소 계량에 대한 정의는 이거고 그럼 요거에 따른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는 요걸 동시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있죠. 농가는 선발을 해서 뭐 하겠다는 계량은 암소 계량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부적합하고요. 농가 입장에서 매년 우리 집에서
애들 15% 매년 도태한다, 즉 비흡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점진적인 무리가 가지 않는 농가 입장의 계량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줬어요. 다 넘어가고 초음파는 두 군데 찍었고요. 우리가 보통 등급 판정하는 부위가 여기인데 여기 찍었고 그 다음에 6, 7번 같이 찍습니다. 그래서 마블링을 같이 봐주시고 여기 면적 봐주고 두께 봐주고 이렇게 봤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도 같이 봐줍니다. 뒤태 고장 쭉쭉 뻗었느냐 수평이냐 이런 거거든. 뒤태 올라가고 꺼지지 않았느냐 이런 거 좀 봐줍니다. 자 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한번 여사님 댁에 한번 가보세요. 여사님 신발 어떤 거 신으셨나 이쁜 거 신으셨네. 이제 댁에 소 보세요. 이런 발굽 있는 애들 있나요 없나요? 길어가 잘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머님은 어머니 손톱만 갖고 손을 내주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되게 되면 아주 심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젖소 같은 경우는 저주 생산하는 게 목표잖아요. 젖이 11 내지 14% 줄어든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한테 저거 새끼 관리 안 한다고 거기다 또 우사 바닥도 질퍽해서 빼려면 한참 빼는데 그래서 꼭 소만 탓하지. 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새끼가 와서 뭐 하려고 자꾸 지에 걷어내 살라고 나르지. 먹는 게 살라고 젖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송아 새끼 또 빨아대고 깨물어 버리지. 그냥 예미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제가 행성에서 매년 한 700주씩 농가를 이렇게 다녀보니까는 적게는 20% 많게는 30% 정도 나와요. 다른 건 다 아니고 일일이 다 해줄 수도 없어요. 돈은 두당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도 있을지 몰라. 해주는데 발굽 깎아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내 집에 있는 좋은 수가 있다 했을 경우 좀 이런 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엘리트 카라이고 이게 그런 게 있다면 나머지까지 뭐 제가 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예, 어떤 이런 걸 다 같이 봐서 제가 평가하는 건 이렇게 평가해요. 한 집에 20마리가 있다. 그럼 우선 원령과 산차수를 계산한 번식 능력이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개체별로 그 다음에 초음파 찍은 거로서 육질 능력, 표현력이라 그랬죠. 쭉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방금 발굽, 뒤태, 고장, 요각폭, 좌각폭, 미근부가 위로 붙었느냐 끝으로 붙었느냐 이런 거에서 발육 능력이라고 평가합니다. 요 세 가지를 각각 저는 50대, 30대, 20의 비중으로 종합점수 매기고 순위를 매겨요. 이렇게 해서 끝에 처지는 애들은 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21년, 2년, 3년 동안에 7, 80 농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가까이 구미까지 들어와서 예고했는데 어느 농가 이거 했을 적에 제가 거의 다 흡족해하더라고요. 자기 암소 개량에 대한 정의 어떤 놈을 골라내고 어떤 놈을 쳐버려야 될지 헷갈렸던 상황에서 자기들도 고민을 해. 근데 공일하게 이게 좀 저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이게 어차피 정리를 해서 칠 건 쳐줘야 돼. 이렇게 나름대로 물론 농가마다 개량이 많이 돼 있거나 내가 개량 방향이 틀릴 때 가격증은 달리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쉽게 결정될 수가 있다. 그때 초음파가 또 대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남는 애들은 계획교배를 하시는데 그때 내가 자가로 해도 아니면 축협에 아니면 개인 인공수정자들 부탁을 하든지 할 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교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는 거 아무거나 찔러주는 건 능력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면 저는 요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동축계량협회에서 관련하는 그 통합관리 시스템. 이게 만약에 내가 혈통 고등 등록만 돼 있다면 쉽게 관리가 돼. 쉽게. 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인공수정 사업한테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내 나름대로 나 이런 프로그램에 해봤더니 이런 프로그램에 죄송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내 오늘 발정을 해 넣어봤더니 정액이 몇 번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한번 딱 터쳐주면은 수정하시는 분들 조금 더 신경 쓸 거예요. 정액이 이제 그렇게 안 돼서 문제죠. 예, 이렇게 해서 초음파 얘기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비육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개선 방안, 그 다음에 개량에 대해서 양쪽에다 초음파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1시 58분이거든요. 저 뒤에 시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제가 드렸던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실래요? 질문이요. 여성이었어요, 웃어요. 빨리 식사 가시에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그 미육하는 거 이렇게 뭐 마구로 이렇게 다 트여주니까. 네네. 몇 개월쯤 다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저도 명확하게 요때 하세요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2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시는 거 이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들어오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애들 안정 취하고 뭐 거제 안 해서 또 거세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거제는 2차로 해도 상관. 하여튼 6, 7개월령에 나름대로 합사를 하면 그때 뭐 나름대로 원령과 등식을 대충 하겠죠 하면은 그때부터 들어가서 제가 보는 거는 조금 틀리긴 한데 18에서 22호 사이에 20점이면 무난하고요. 좀 더 빠르면 18개월 정도 괜찮습니다. 따로따로 분류를 해줘가지고 좀 못하는 애들 좀 그때쯤 되면요. 얘는 싹수 있다 없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키우면 언제쯤 뭐 나올 것까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중하로 구분을 하자는 거죠. 두수도 고민은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건 죄다 상이 나고 하가 한두 마리 나와서 뭐 이런 그냥 한 칸을 줄 거나 말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상중하로 구분을 해서 하자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뭐라 해도 28개월 넘길 필요가 없어요. 양 채워가지고 빨리 빼세요. 다만 이제 중상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해주게 되면 6에서 7을 쳐주겠다. 이런 정도죠. 그 정도면 그게 논해져야 돼. 1등급 쳐주겠다 얘기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제가 보기에는 사료에서 좀 더 보충제라든가 추가 급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네. 그 지금 설명 안 되는 뭐 비타민에 뭐 근내 지방도 개선 효과하는 거, 요 부분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잠깐만요. 작년에 우리 검과장님 요거 말씀 주세요. 막 찾았던 건데, 요건 방금 전에 보였던 거는 암수 비육할 적에 난수 교차, 순놈의 거세처럼 암수도 거세는 거예요. 그거 있었는데 제가 넘어간 거고요. 비타민 A 말씀을 주신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서 이제 주로 썼고 지금 완전히 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10개월령, 12개월령, 그래서 26, 28, 30개월령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략 14개월령 전후가 될 거예요. 요 이후부터는 뭐라 그랬죠? 바이타민 A 함량이 낮아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결핍시키는 얘기잖아요. 이전에는 요 11, 요 14까지인데 요 때까지는 높게 주고 이때부터는 비타민 A를 갖다 좀 결핍시켜줘라. 그러게 되게 되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14개월령부터 이후 어디까지라면 24 이렇게 26 이때까지 봤으면 될 거예요. 14부터 26에는 이때는 주로 비타민 D 결핍을 좀 유도하자. 그럼 이제 마블링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글쎄 염려되는 것도 좀 있어요. 요때 14에서 요때 밀리고 알팔파 같은 경우 이게 높잖아요. 이런 거 헤이키브 이런 걸 많이 주면은 좀 썩 바람직하진 않겠죠. 하게 되면은 어디가 또 대조고 요건 비타민 C고요. 비타민 C 첨가했던 건데 여기 있는 잠시만요. 앞에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은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 선하고 파란색 선하고 요 연두색 선. 요 두 색깔이 요게 D예요. 요게 D 양호. 그다음에 요게 B인데 요게 불량 양호. 이렇게 요것도 보시게 되면 14개월이거든요. 14개월령 이후부터 24개월령 이때까지는 비타민의 결핍을 좀 유도하자 그 내용이고 그 효과는 제가 어디다 빼는 것 같은데 육질을 많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또 반면에 애들이 눈이 안 좋아지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현재 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아직 권하고 싶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게 되면요 이미 그 지난 한 3, 4년 전부터 우리 전국 평균 거세어의 마블링이 거의 5.8, 5.9, 6.0대 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냐면 제 생각에 이미 육질 중심의 한우 개량은 다 돼 있다. 평균이 이렇게 나오니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축병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만 지금의 육질, 품질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게 이제 온라인 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행성판 13,000도 제가 체크를 했었고 그런 쪽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저 바이타민의 결핍을 유도를 통해서 마블링 개선을 가져온다는 것도 비타민 C를 줘서 또 마블링 개선을 가져온 것도 기본적인 여건이 충실된 뒤에 그 효과가 있는 거지. 혹시 기본적인 여건에서 표준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간다면 오히려 그 효과는 잘못 부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설령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지금 큰 기본적으로 6대는 나와주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 사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농가마다 선택 항목으로서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후기에 비타민 D가 바이타민 D요? 예. 이 마블링이나 근대지방에 안 좋은 해를 끼친다는데 그러면 햇볕을 안 보는 게 나아요? 그걸 보는 게?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옛날에 그런 정도까지 봤어요. 어느 집인데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물론 좀 좁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답답해. 완전히 저기 뭐죠? 저거 이거 뭐예요? 덮개. 씌우고 거기다 그늘 먹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시커매요. 놔주고 봐요. 불 켜고 먹고 자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커멓게 해주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 비 후기에 그래서 비육국이 어떻게 해주죠? 지금 대부분의 의사가 계피형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주죠? 근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 하더라도 잘못 큰 환경 변화를 가져왔다가는 비육국이 아까 숙성적으로 20몇 개월 정도, 22개월 정도 해당되는데 그 긴 기간 제가 그 말씀은 옛날에 있었는데 요 근래 저 사실은 들어본 지 드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했다면 오히려 그 대략 한 7, 8개월 동안 그나마로 암실에서 그랬던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타민 D 부분이 오히려 번식으로 뭐 자꾸 나가서 돌아다니라 그랬잖아요. 뭐 체내 합성을 한다. 마블링에는 근대지방이 이제 안 좋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자, 없으시면은요. 지금 12시 6분인데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이걸 수업이 끝인가요? 또 있나요? 오해. 없습니다. 예. 한 번쯤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소를 키우는데 지금 나는 얼마나 되고 있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번 정도 더 한번 생각을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여건 내에서 그러면 내가 최적의 개선 방안이 뭐지? 그런 것 좀 한 번 더 한번 고민하시고 그 과정에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은 우리 좀 과장님들 계시고 상무들 여기 이제 훌륭한 컨설턴트가 한 7분 계시는 분한테 도움을 받는다던가 그렇게 했고 그런 과정에 비우게 됐던가 개량 쪽에 혹시 초음파가 이용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하여튼 버티시면은 그러면 부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신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